많은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을 위해 배당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배당주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배당 수익률을 검색하면 배당 수익률이 제일 높은 종목부터 차례차례 검색이 됩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이 제일 높은 종목은 에이블 CNC입니다. 그 아래는 대부분 리치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이블 CNC의 경우 주가는 7,100원이지만 배당금은 1,427원으로 배당 수익률은 무려 20.1%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원활한 현금 흐름을 위해 에이블 CNC나 리치 관련주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아가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을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배당주를 고르는 첫 번째 요령은 지속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해 왔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기업은 일회성으로 배당금을 지급한 이후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초보자의 경우 단순히 배당금을 보고 매수를 했다가 큰 낭패를 보기 쉽죠. 또한 배당금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했는지 중간에 배당금 삭감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워런 버핏이 매수한 코카콜라 같은 경우 배당금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했습니다. 워런 버핏이 매수한 당시의 가격 대비 현재의 배당금은 배당 수익률로 따질 때 무려 45%에 달합니다. 즉 1억 원을 넣어놨다면 현재 매년 4,500만 원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배당금이 성장하는 종목을 선호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배당주를 고르는 요령은 배당금의 지속 여부와 배당금의 삭감 여부입니다. 두 번째는 해당 기업의 배당 성향을 확인해야 됩니다. 배당 성향이란 기업의 단기 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대개 30에서 많게는 50%의 배당 성향을 갖고 있는 배당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주주에게 환원하고 남은 돈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지 않는 기업이라면 이후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고 받은 배당금보다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환원을 하고 남은 돈으로 성장을 하는 기업이라야 앞으로 배당금이 더 올라갈 여지도 있습니다. 만약 정체되어 있는 기업이라면 배당금 역시 성장하기 어려운데 현재 배당금이 10,000원일 경우 만약 기업이 성장을 하지 않아서 10년 후에도 똑같이 10,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면 향후 화폐 가치의 하락에 따라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10,000원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지속적으로 배당을 주면서 배당 성향이 30에서 많게는 50%인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향후 미래 실적치가 증가하는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배당금이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함께 국내에서 꾸준히 매수할 만한 배당주를 살펴보겠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배당 성향이 높다는 것은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주주에게 환원하고 있다는 뜻으로 향후 기업의 존속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대부분의 리치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지스 밸류 리치 같은 경우 배당금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무려 19%, 16%에 해당하지만 배당 성향을 보면 무리하게 배당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경우 대부분 미래 성장성이 떨어지며 향후 배당금이 삭감될 여력이 많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주가의 움직임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이블 CNC의 경우 주가를 살펴보면 꾸준히 하락을 한 이후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당금을 보고 매수를 했다가 주가의 하락에 의한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는 셈입니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지스 밸류 리츠 같은 경우도 무리한 배당금 지급으로 인해 배당락을 맞았고 주가는 이후 횡보하고 있는데 주가 하락에 의한 손실이 배당금 수령보다 더 큰 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 배당금을 꾸준히 지급해 왔는지 그리고 알맞은 배당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 같은 경우 3년 전엔 450원, 2년 전엔 700원을 배당을 지급했지만 1년 전에는 겨우 200원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즉 배당 삭감이 일어났죠. 이렇게 배당금이 안정적이지 않은 기업은 우리가 좋은 배당주를 고를 때 피해야 할 종목입니다.
D&D 플랫폼 리츠 역시 배당 성향이 318%, 배당 수익률은 8.8%로 높은 편이지만 이 기업 역시 향후 배당금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동양생명의 경우 배당금이 증가하다가 아예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현대해상을 보겠습니다.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1,000원, 1,480원, 최근에는 1,965원에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8.12%, 배당 성향도 26%밖에 안 되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은 우리가 배당주로 관심을 가질 만한데요. 현대해상의 향후 미래 성장성을 보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들어가 투자 지표를 살펴보면 현대해상의 경우는 꾸준히 안정적인 현금 배당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금 역시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 2019년에는 880원에 불과했던 배당금이 2023년에는 2063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높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그 여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컨센서스에 들어가면 이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미래 실적에 대한 잠정 예상치가 나옵니다.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PS 24년, 25년, 26년이 되도록 거의 변화가 없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기업은 배당금을 더 늘릴 만한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현대해상 역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현대해상의 주가를 보면 앞으로의 실적 성장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 역시 많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기업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배당금이 거의 정체되어 있거나 삭감된 기업이고요. 한국자산신탁 같은 경우는 배당금이 계속 일정합니다. 자, 여기서 눈에 띄는 기업이 있죠. 3,050원, 5,050원, 7,050원. 배당금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현대차 우입니다. 이렇게 배당금을 많이 줌에도 불구하고 배당 성향은 25.07%밖에 안 됩니다. 배당 수익률은 무려 7.39%입니다. 이는 현대차 3호비, 현대차 2호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배당금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은 마찬가지로 25.07%, 배당 수익률 역시 7% 이상으로 아주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앞으로도 계속 높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알아봐야겠죠. 현대차 우선주의 컨센서스를 보겠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PS 모두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현대차의 경우는 지금 보시는 영상의 오른쪽 위를 클릭하시면 알 수 있듯이 매년 최소 10,000원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시를 한 상태입니다. 만약 실적이 떨어지더라도 최소 분기당 2,5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현대차 우, 현대차 3호비, 현대차 2호비 같은 경우는 배당금을 보고 꾸준히 적립식으로 모아가도 좋을 그러한 배당주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경우는 분기 배당입니다. 연말에 몰아서 배당을 주는 기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당락을 맞습니다. 배당락이라는 것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가 확정된 날 이후에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보통 배당금을 우리가 연말에 10%를 받는다면 다음날 주가는 10%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봤던 이지스 밸류 리츠죠. 배당락을 받고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배당을 분기별로 주는 현대차 3호비, 현대차 2호비, 그리고 현대차 우 같은 경우는 이러한 배당락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또 보이는 종목은 360원, 900원, 1130원. 우리 금융지주가 눈에 띄네요. 배당 성향은 29.82%, 배당 수익률은 6.41%입니다. 우리 금융지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금융지주 역시 영업이익이 앞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EPS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은 배당금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우리는 좋은 배당주를 고르려면 이렇게 배당금이 앞으로 높아질 만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모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좋은 배당주를 고르는 요령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시가 배당률만 보고 배당주를 고르지 마시고 이러한 배당 성향 그리고 과거 3년 배당금이 어땠는지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좋은 배당주는 꾸준히 배당금이 증가해야 합니다.
또 현금 배당 성향은 30에서 많게는 50%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은 배당 성향은 기업의 성장성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기업이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기업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배당금은 정체됩니다. 정체되는 배당금은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더 큰 손해가 될 것입니다. 배당주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라면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해서 좋은 배당주를 골라 꾸준히 모아가시길 추천드립니다.